안녕하세요. 한루생각입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고 영화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생각이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게 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있고 없고는 결국 뭔가 짧은 생각과 깊은 생각의 차이를 말하는 건가? 생각은 있는데 그거는 더 많은 변수를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인가? 아무튼 그 생각한다는 자의 혹은 생각 안 한다는 자의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그 배경 지식의 조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아닐까요? 근데 그 차이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선 대체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뇌의 신경세포의 시냅스가 어쩌고 전기 자극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일단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중학교 수준으로밖에 잘 모르니까 사실은 뇌는 여전히 인간이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아직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생각이라는 게 정말 뭘까? 라는 의문을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문은 당연히 우리가 정말 그리도 잘 아는가? 뭘 그리 잘 알고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존재적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를 출발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데카르트라는 그 사람도 그 생각하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했다고 하니 결국 생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뭘까요? 앞으로 우리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도덕경이 떠오르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우기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동어 반복이기도 한데 이게 저의 수준이기도 하자 인간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은 그 시작으로 생각의 수단이 되는 문자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요즘 중공애들이 인기 있는 우리 문화를 꼭 인기 있는 것만 지들 거라고 우기는 어이없는 짓을 아주 대놓고 표면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하기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은 뭘로 하죠? 당연히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로 하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은 스페인어로 생각하겠죠. 미얀마어를 쓰는 사람은 당연히 미얀마어로 하겠죠. 우리는 당연히 한글로 생각합니다. 요즘 BTS 등에 무척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일단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일단 때법은 다수결의 민주주의 어쩌고 이런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많은 것에 영향을 줘왔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이 설화에도 보면 수로 부인과 연결된 구지가 때로 몰려갖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 소리치면 용왕도 움직이는가 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국경 및 구분 향상에 있어서 최근 BTS보다 강력한 사람은 아직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일본인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진실과 국격 향상에 도움을 준 배용준 이후 최대어가 BTS라는 것에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한글은 많은 외국인들이 과거보다 더 호감을 갖는 언어임에는 틀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한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한글을 잠시 가르치면서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글 선생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을 가르치며 느낀 것은 우리나라 한글 교재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잘 정리했겠죠. 그래요. 그렇게 믿고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인가? 그걸 그 책에 나온 그대로 가르치는 게 맞는가? 한글은 표음문자라고 합니다. 이게 음을 표현하는 문자라는 얘기죠. 근데 쓰기와 읽기가 따로 있다? 무슨 소리죠? 난 넣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랑 같은 소리죠. 우리나라 학자들 수준입니다. 분명히 한글은 표음 문자라면서요. 음을 나타내는 문자라는데 그게 또 읽기가 쓰기 이게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음을 표현하는 좀 표기하는 음을 정하는 문자는 다른 말로 발음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한글과 같은 표음 문자로 분류하는 영어를 보자면 그 녀석은 태생적으로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하다못해 그리스어까지 여러 가지가 좀 짬뽕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영향과 근간을 가지고 굴러 들어와갖고 표기와 음이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표기와 발음 기호인 것도 아니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아라고 발음했어요. A를 썼어요. 이걸 아라고도 발음을 하고 발음 기호로서 또 에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발음 기호고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는 쓰는 문자인 거죠. 영어라는 문자. 그러면 이게 비슷한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 표의 이거와 반대되는 표의 문자의 대표라고 불리는 게
이제 한자죠. 그 한자랑 비교해 보면은 그 수준에서 차이가 날 뿐 별도의 발음 기호가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엄밀하게는 부분적으로 표문자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글은 별도의 발음 기호가 있나요? 우리 따로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중세 물론 이 정리된 기록에 보면은 우리 지금의 이 한글에 보면은 뭐 아래아라든가 뭐 이렇게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꼭지만 달려 있는 흉인지 응인지 정확하게 우리 정확하게 발음 못하는 이것도 쓴지 즈인지 쓴지 분지 정확하게 발음 못하죠. 아무튼 이런 발음 기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발음 기호로 쓰이던 게 아니죠. 그 당시 그냥 문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탈락된 문자일 뿐이에요. 별도의 발음 기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쓰기와 읽기가 다르다.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죠. 뭐 두음 법칙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야 이게 다르지 않냐, 리발소가 이발소 아니냐, 이거는 뭐 북한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앞머리 글자에 올 때 음을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표기 자체를 달리하는 것은 있어도 음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가슴을 열고, 자 예를 볼까요? 가슴을 열고 쫓아가는 기차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배우죠? 가슴을 열고 쫓아가는 어쩌고저쩌고 위의 문장을 아래 문장처럼 읽어야 바르게 읽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말은 그만해야 됩니다. 발음은 시간 차일 뿐이에요. 천천히 읽는 것과 빠르게 읽는 것의 차이일 뿐이죠. 우리 목은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라 해요. 연속적인. 그리고 쓰여지는 문자는 당연히 달락달락 한 이 디지털처럼 단락적입니다. 단락적으로 개별적으로 쓰여진 글자를 우리는 연속적으로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 그게 뭐 성대, 비강, 흉강, 복강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발성기관을 써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발음의 연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뿐이죠. 좀 더 쉽게 가면은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발음을 명확히 하고 그걸 빠르게 쉽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음이 뭉개지겠죠. 아주 빨리 하면은 뭐 기차는 같은 경우도 쓰기 읽기 똑같죠. 기차는. 근데 이것도 빨리 하면 그냥 기찬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좀 이상하죠. 어디까지의 속도는 가르치고 어디까지는 구분하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쫓아가는 을 그냥 정확하게 하나하나 읽는 그걸 빨리 읽으면 돼요. 가슴을 열고 쫓아가는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이 쓰기와 읽기의 차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읽는 시간의 차이지 발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쉬운 얘기를 이리 길게 돌아왔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글은 별도의 읽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확히 읽기 연습을 하고 그걸 빨리 읽으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발음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한국어 시험 문제에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루는 우리의 생각의 도구가 되는 한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냥 한루 생각입니다. 이런 걸 믿고 말고 하는 건 여러분의 자의적 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냥 무조건 믿고 말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 좀 하고 살아보자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언제든 수정 변경할 수 있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견에 다른 생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생각은 굴러다니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멈추면 없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이 부정당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한루적 사고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루겠지만 저는 인간의 지식의 짧음을 믿습니다. 신이라는 존재와의 구별되는 존재임을 믿어요. 신이 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죠. 우리는. 어쨌든 인간의 사고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걸 믿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왜 창피하죠? 이전에 모르던 천동설을 믿다가 새로운 정보가 와서 이제 지동설을 믿어. 그게 창피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는 뭐 그런 부분이죠. 혁신적인 일이 있으면은 그걸 빨리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거는 우리 얘 생각에는 아니야라고 우기는 그거는 뭐 그 당시에 판단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누가 판단력이 좋을까는 뭐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글은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표음 문자라면서요. 표음은 왜 하죠?
당연히 어떤 의미를 나타내라고, 즉 표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표음 문자는 그보다는 뭐 그림이 됐든 어쨌든 간에 표의 문자가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겠습니다. 표음을 위한 한글은 표음이라는 한자를, 즉 표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표의 문자의 대표 주자는 한자이니까 곧 한자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우리 한글을, 우리 이쪽 문화권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조사나 어미 등의 변화는 표의 문자가 아니지만, 물론 어조사 야나 뭐 어조지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부분적으로는 어떤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조사나 어미가 필요하긴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표의 문자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무튼 물을 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라고 썼을 때는 이게 순지, 이 숫자를 나타내는 순지 아니면은 손을 나타내는 순지 모르는 거죠. 이순지 아니면은 이순지 몰라요. 그냥 수니까. 문맥을 보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문자는 결국 가장 빠르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게 표음이든 표의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자를 알아야 합니다. 전 대통령, 우리 예전에 신문지상에는 한글하고 한자가 병기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글로 이거 한자로 한글 전용을 막 바뀌면서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 아는 사람은 알아듣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를 알려면은 우리가 핸드라고 썼어요. 핸드. 이걸 알려면은 핸드를 알아야지 핸드가 핸드인 걸 알겠죠. 당연히 우리는 생각의 도구인 한글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것이 표의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 핸드가 이제 이런 거라는 걸 알겠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긴 세월을 함께 해온 표의 문자인 한자에 대해서도 친숙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잉글리시는 앵글로 섹슨족이 쓰는 언어라는 의미로 그래서 문자 자체가 써 있으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 잉글리시 ENGLISH. 근데 앵글로 섹슨족, 뭐 앵글로 섹슨족이 이렇게 씁니다. 이 앵글로 섹슨족 할 때는 이 A예요. 근데 이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A와 E는 이게 거의 뭐 동치이기도 하고 이렇게 변형돼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차지하고 한자는 중국 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자는 중국 글자인데 왜 중국 글자지? 그냥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자가 중국 글자 왜 그런가? 한자를 일반적 공용 문자로 사용하는 나라는 크게 동아시아에 3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중공, 일본. 일본은 뭐 자기들 나라 글자라고 안 하니까 차지하고, 한자는 한나라 한자를 써요. 그래서 한자라고 쓰는데, 한자는 아무 생각 없이 중국 글자라더라. 왜? 누가 그랬어? 누가 중국 글자래? 왜? 그리고 중국은 대체 어디야? 중화인민공화국 그래서 중국인가? 그게 언제부터 중국이었어? 뭐 이런 건 좀 이따 생각하고, 아무튼 다시 한자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중심에 있는 나라, 즉 중심에 있는 이 중국이라는 의미, 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설정된 일종의 상대에 대한 존중과 나아가서 사대주의가 낳은 나라명이긴 합니다. 아무튼 중국 글자인데 왜 한자이지? 중국자라든가가 아니고, 자, 왜 한자라고 불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국어, 미국어, 프랑스어 이런 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이니까 저렇게 부른다고. 거의 세뇌 수준이죠. 아무도 생각 안 해봐요. 정말인가? 우리가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라는 말은 또 잘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어가 있고 미국어가 있나요? 그렇진 않죠. 이런 식의 말들은 우리가 근대적 교육을 받아온 이후에 성립된 말입니다. 나라 이름을 쓰고 거기다 이름을. 잉글리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잉글리시도 사실은 이 저먼의 한 분류로 앵글로 섹슨족
앵글로 섹슨족들이 물론 뭐 이게 저기 이런 말이 있어요. 랜드 오브 잉글랜드라고 해서 이 잉글이 이렇게 씁니다. 아무튼 그래서 왜 이게 A지 E가 아니지 않냐 잉글리시에 그렇게 그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A와 E는 표기상이 왔다 갔다 할 뭐랄까 중복된다랄까 혼용된다랄까 변형된다랄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잉글랜드와 연계되고 사실 영어는 프랑스어에 비해 그냥 하층민의 언어였어요. 아무튼 이런 건 일단 넘어가자고요. 저머니는 또 저먼 게르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저먼의 언어고 프렌치는 프렌치족이 쓰니까 그런 거예요. 라틴은 라틴족이 쓰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라틴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뭐 동호 반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쓰는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게 언어명이에요. 특별히 언어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쓰는 말 그런 의미인 거죠. 물론 그 지역이라는 것도 그 민족 이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아무튼 자꾸 복잡해지니까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역과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자꾸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 민족은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멸망하지 않는 한 유지되죠. 뭐 민족과 혈통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언어명이라는 거는 대략 그 말을 쓰는 그 사람들의 말, 그 민족의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좋잖아요. 찾아보세요. 그 정도는. 아무튼 나라는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어, 고구려, 신라어, 백제어, 고려, 이시조선어, 대한민국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한민족이 쓰는 언어가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되거나 보완되고 또 변형되고 뭐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온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또 사투리도 있어요. 이 지역마다에 자기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다 보니까 끼리끼리 그냥 합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유지되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쓰는 기호 즉 표음 기호를 우리는 한글이라고 부릅니다. 왜 한글이냐? 한민족이 쓰니까 한글인 거죠. 혹시 한국이 쓰니까 한글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나라 국명은 바뀌어도 한글은 한글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이에요. 한자가 한자이듯이 자 한자로 다시 가보죠. 한나라 한자를 씁니다. 한자는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없애고 한나라 한자를 쓰는데 이걸 합해서 한자라고 합니다. 이 한나라 한자니까 이게 한나라 한자. 그럼 중국 글자네. 그래 중국 글자지. 우리 생각 좀 하고 살아봐요. 지금까지 뭔 얘기를 했죠? 어쨌든 찍는 순간 단정하는 순간 생각은 멈춥니다. 한나라 이전에는 그럼 한자가 없었냐? 아니요. 중국 족속들이 한나라가 최고였다고 우기나요? 아니요. 송도 있고 당도 있고 명도 있어요. 송나라 시대는 송자, 당나라 시대는 당자, 명나라 시대는 명자였나요? 정말로 그런 거였어요? 아니죠. 나라는 바뀌어도 문자는 유지됩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문자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걸 계속 씁니다. 그러니 한자를 알려면 한자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알아요. 즉 한족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한족은 어디 있죠? 한족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발음상의 문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문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 옛날 뭐 분서갱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문자는 바꾸기 쉬웠어요.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발음은 바꾸기 힘듭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그걸 얘기하니까 특히 인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인 한계에 있어서 인쇄물이 적었던 예전에 더욱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서갱이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중공 애들이 한족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한족이라 그럽니다. 한자는 달라요. 근데 발음은 비슷하죠. 뭐 칸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발음은 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대주의적인 관점을 약간 유지하면서 구분을 위해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족이라 안 하고 우리나라를. 그런데 혹시 중한민국 들어보셨나요? 중한사상, 한교, 중한가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중화민국, 중화사상, 화교, 중화 얘네들은 이 중화라는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 강조해야 되는 중. 이 뭔 의미죠 이게? 화가 가운데다.
화가 중심이다. 화가 누구죠? 지금 현재 있는 중공애들이 얘기하는 화족들. 뭐 지금 뭐 짬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화족이 지들은 화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화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언제부터 한족을 했을까요? 웃기는 겁니다, 사실. 근데 왜 화족들이 한자라고 할까요? 화자라고 안 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한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정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체 왜 한자를 중국 글자로 하는지 근거가 뭐라고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최소한 미국이 잉글리시를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미국식 영어라고 부르는 거지. 그걸 미국어라고는 안 불러요, 절대로. 문자는 문화에 있어서 특히 문화의 유지,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축적에 있어서 거의 반드시 문화의 고도화에 있어 필요한 요소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요소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문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수준이에요. 뭐 약간 생각하는 수준이라 할까요? 저는 이 화족들이 왜 화자라고 안 하고 한자로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니 다른 방향에서 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중세 글자와 현세 글자의 비교,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